안녕하세요, 왁개입니다. 온몸이 녹아버릴 것만 같은 무더위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쩌면 집에서 사는 다람쥐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무더위를 이겨낼 방법으론 시원한 에어컨이 있겠지만 누진수의 걱정도 있고 추워진 환경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다람쥐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혹은 직장인 분들이라면 너무 뜨거워질지 반대로 강한 냉방으로 인해 추워지진 않을지 계속 확인하기 힘드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죠. 좀 더 안정적으로 여름을 날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환경이 나쁜지, 그를 대체할 방법은 무엇인지 더위가 찾아오기 전에 미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무더운 여름날 습도와 온도가 높아질수록 뜨거운 열기는 자꾸만 위를 향하는데 높은 곳을 좋아하는 다람쥐 특성상 그 열기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스팀 효과로 인해 기절을 하거나 기운이 없어 케이지에서 떨어지는 등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가에서 들어오는 직사광선이 케이지로 향한다면 열 전도율이 높은 쇠로 만든 케이지는 그 자체가 더 뜨거워지겠죠. 그로 인해 다람쥐가 만질 수도 없고 집안보다 더 더워질 테니 생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집이 더위에 쉽게 노출되는 곳이라면 케이지를 좀 더 시원한 곳에 두거나 환기를 통해 더워진 집을 조금이나마 식혀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이 컨테이너 같은 판넬로 만들어진 집이거나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집, 고층 빌딩의 빛반사, 달궈진 아스팔트 등으로 집이 쉽게 뜨거워지는 위치이시라면 아무리 환기를 하고 냉방을 한다고 한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집들이라면 다람쥐가 살기에 좋지 못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으니 너무 심하시다면 더 늦기 전에 이사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좋지 못한 환경을 알아봤으니 달궈진 집을 빠르게 식히고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에어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하루 종일 틀어두기엔 너무 걱정이 크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는 창문에 선풍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좋다고 봐요. 높은 곳에 선풍기를 설치해서 집 천장으로 향하는 열기를 밖으로 배출하고 밖에 있는 시원한 공기는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원리입니다. 환기까지 되니까 습도도 낮아지고 온도도 빠르게 낮아지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죠. 하지만 방범창이 없는 경우엔 열어놓고 외출하기도 그렇고 불안하기도 하니까 안전하게 방범창 설치 후 사용을 권하고요. 만약 그게 힘들거나 창문에 선풍기를 설치하기 힘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환풍기를 활용하는 거죠. 환풍기 종류에는 이렇게 생긴 환풍기나 이런 구조인 환풍기는 조금 약하고 이렇게 생긴 환풍기가 집에 있으시다면 모든 창문을 닫은 뒤 환기를 원하시는 방향에 창문을 열어 환풍기를 켜보세요. 선풍기보단 조금 효과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창문에 설치하기 힘드신 분은 그냥 부엌이나 화장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 환풍기를 켜두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단 화장실이든 부엌이든 환기를 시키려면 케이지 단속을 잘 하시고 다람쥐에게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리 방지를 해두셔야 돼요. 이에 관한 정보는 우측 상단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효과도 봐야겠죠? 창문을 연 뒤 시간을 측정하고 환풍기를 켜볼게요. 환풍기가 있는 곳까지 약 20초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보시면 습도와 온도가 금방 내려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야외 날씨와 상황에 따라 온도 습도 변화에 차이가 있겠죠. 창밖이 아닌 케이지에 직접적으로 선풍기를 두는 경우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다람쥐에게 계속 강한 바람이 불면 오히려 다람쥐가 힘들어할 수도 있고 케이지가 너무 건조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장시간 켜두면 발열로 인해 오히려 더워질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USB형 소형 선풍기를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벼우니까 케이지에 달아두기도 쉽고 이는 전기세도 얼마 들지 않으니까 다람쥐에게 시원한 바람이 불게 만든다라기보단 케이지 내에 환기가 필요한 곳에 바람을 불게 만드는 용도로 활용해 봅시다. 그 외에 케이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것들도 알아봐야겠죠? 먼저 아이스팩과 얼린 페트병이에요. 이건 만들긴 쉽지만 별도로 수건 등으로 감싸서 내용물을 다람쥐가 공격할 수 없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먹어서 좋을 내용물들도 아니고 매일 갈아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만약 다람쥐가 내용물을 갉아먹는다면 안되니까 계속 신경도 쓰이고 이거 잘못 설치하면 케이지 내 곰팡이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관리에 자신이 없는 분이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안 써요. 알아보니까 냉수 매트라고 해서 기기 자체에서 냉수를 만들고 그게 순환하는 매트리스도 있었습니다. 이를 조금 개조해서 순행식 쿨러처럼 케이지 전체를 순환시키는 물을 만들고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문제가 전기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든답니다. 혹시나 호수가 터지기라도 하면 또 곤란해지고요.
냉각 패드 혹은 아이스 패드 이런 건 사람의 경우 땀 배출로 인해 누워있는 부분이 통풍이 안 돼서 땀띠가 생기는 등 더 더울 수 있지만, 동물의 경우엔 땀샘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체온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늘진 곳에 두면 더 시원해지니 효과는 커지겠죠. 인테리어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거 구매해서 꾸며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남는 대리석이나 사기 그릇 등을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평평한 대리석보단 안정적으로 감싸주는 자리를 좋아하는 다람쥐 특성상 잠들기 편안한 크기의 사기 그릇을 넣어주면 더 좋겠죠. 이것들은 단점이 달궈지면 더 뜨거워질 수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시원한 곳에 두셔야 됩니다. 한 가지 미리 예고를 하자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요, 도자기 같은 화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굴을 만들어줘 볼까 하고 활용할 만한 것들을 구하고 있답니다. 여름에 관한 대비는 여기까지이고요. 추가로 몇 가지 더 안내해드리자면, 여름에 정말 자주 일어나는 사고가 모기를 잡기 위해 약을 치는 경우인데,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는 약인 만큼 다람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스프레이나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모기향을 조심해 주시고, 거기에 추가로 홈매트 같은 약은 요 뜨거운 부분들을 다람쥐가 만지다가 화상을 입거나 이걸 입에 물고 장난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람쥐가 산책할 만한 곳엔 두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다람쥐가 오르지 못할 곳에 이런 거 설치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름이 지나면 이런 용도는 어떠신가요? 아무튼 여기까지 왁교의 다람쥐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시청해주시는 1분 1초가 저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이나 제보가 하고 싶으시다면 이메일과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왁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